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행 자제를 권고해왔지만 이미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11월에만 310만 명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개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언론은 아직 11월이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한 달간 신규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린이 환자 급증으로 일부 주와 대도시에는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공고하는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언론이 CDC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DC 코로나19 대응 매니저인 헨리 웰크 박사는 어제 언론에 CDC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권고안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 음성인지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어제 하루 17만 5,168명 추가된 1,295만 5,145명, 누적 사망자는 26만 5,89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옥수수라고 이름 붙여진 칠면조 한 마리를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미국 증시 회복을 축하하고 농부, 경찰, 군인을 격려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맞서는 의료진과 과학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빠른 개발에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연방총무청이 조 바이든에게 인수인계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SNS와는 대조적으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다만 미국 우선주의로부터 벗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총무청의 인수인계 착수에도 SNS에 여전히 선거가 조작됐다며 승복 대신 법적 대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조 바이든에 대한 1일 브리핑을 공식 승인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인수 지원을 받지 못했던 바이든은 연방총무청의 공식 정권 인수 절차 개시 이후 국가정보국 등에서 기밀 정보를 브리핑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밀 정보 첫 브리핑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총무청의 공식 인수 절차 개시 이후 조 바이든이 내각 요직 인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귀환이라는 정책 포부도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어제 MBC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표한 외교안보팀을 두고 미국의 귀환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전날인 23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자신의 외교안보팀 구성을 공개한 바 있는데 대부분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을 함께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을 토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바마 3기 지적에 이건 오바마 3기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하다며 다자주의 동맹 중심 외교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한국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어제 발표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 후보에 다이너마이트로 지명됐습니다. 한국 클래식 국악 관계자가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거나 수상한 적은 있었으나 한국 가수가 후보로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하면서도 주요상 부분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전통적인 할리데이 쇼핑 시즌의 시작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급증으로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쿡카운티는 집에 머물라고 권고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온라인 쇼핑과 컵사이드 픽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아도브 애널리틱스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6%는 이미 휴일 쇼핑을 시작했고 20%는 주말에 쇼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월의 온라인 매출은 이미 작년보다 32% 증가했으며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은
작년보다 거의 40% 증가한 1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자는 어제 하루 동안 9,469명의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 125명 추가돼 총 확진자 수는 67만 4,089명, 총 사망자도 12,26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97,323명을 검사해 확진율은 지난 11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10.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월요일 저녁 기준 입원 환자 수는 6,134명, 이 중 1,203명은 중환자실에 668명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는 만일 환자의 급증 추세가 멈추지 않으면 12월 초에는 병실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즐겨 찾는 나일스의 오메가 식당이 2개월간 문을 닫습니다. 오메가 식당은 오는 주일 업무 종료 시간을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식당은 주정부가 실내 식사를 허용하지 않은 한 내년 2월 1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은 100여 개의 실내 테이블과 난방 시설을 갖춘 텐트에 22개의 5개의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41도. 추수감사절인 내일은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4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구름 낀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29도. 토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3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 KCBS 헤드라인 뉴스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KCBS 1590.org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KCBS 헤드 뉴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